한반도 왕조는요, 언제나 중국이 분열될 때 커지고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 위축됐어요. 한반도에게 또 다른 기회는 중국이 분열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남북조 시대가 비교적 좋아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이 사실상 남북조의 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기도 쉽고 슈퍼 을이 되어서 제대로 된 열강이 되는 거죠. 가장 인정받는 왕국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철학과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에 의한 대통령 당선과 취임 전까지 사실은 골든타임을 번 열강 중에 유일한 열강이에요. 윤석열이 트럼프와 머스크를 상대했다라고 상상하면 저는 좀 싫어요. 굉장히 상상하기 싫은 그런 그림인데, 사실 백악관 정치에 정통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트럼프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쉬운 상대로 여겼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도 유세를 할 때 한국을 우선적으로 때리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니까 ATM 기계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를 선제적으로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허언증처럼 들렸던 공약을 모두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공약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인 것이 현재 상황인데, 마치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정말로 해버렸잖아요. 그때의 기분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트럼프는 동맹이자 혈맹인 한국을 본보기로 때려잡는 걸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동맹국들을 일렬 종대로 줄 세우려고 했다는 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한국은 때리기 너무 좋은 상대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동맹에 의해서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정치 안보적으로 얽혀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인 것도 맞는데,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제조한 다음에 파는 수입 수출 국가란 말이죠. 굉장히 때리기 만만한 상대였고, 그림처럼 봐라, 한국마저 미국에 이렇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만드는데 너무나 좋은 상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을 본보기로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게 유세 현장에서부터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내란 사태가 터져서 대통령이 공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일진이 학교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때려잡겠다고, 한국부터 때려잡겠다고 벼르면서 교실에 들어왔는데 한국 어디 갔어? 한국은 지금 정학 맞은 상태인 거예요. 학교에 안 와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너부터 엎드려 뻗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공석 상태, 무기정학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본보기로 더 가혹하게 두들겨 맞은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두 가지 행운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다른 국가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확인하는 골든타임을 벌었어요. 모니터링하는 타임을 벌었던 거죠. 원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험용 쥐가 될 예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이 원래의 목적이었던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된 상태인 거죠.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을 최대한 빨리 상대하고 싶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있는 대로 활용을 해야 되죠. 지금처럼 미국이 점점 빠르게 적을 만들고 약점을 노출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죠. 이 친구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 가치는 어려울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한 나중에 급박할 때, 애달플 때 손을 잡아줄수록 우리는 덜 뺏기고 많이 얻습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법칙이에요. 고대로 넘어가서 기원전에 중국에서 초한 쟁패기에 항우와 유방이 싸우지 않습니까? 전하를 놓고 항우의 밑에 있다가 결정적일 때 유방에 넘어온 영포, 팽월 이런 인물들은 그 대가로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재빨리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익에 맞는 선택인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협상 결과 내용이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핑계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미국이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저는 한독수 권한 대행으로부터 애국심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 대행의 결정은 국익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익이 자기의 안전보장이나 정치 활동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 혹은 안전보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 수 있을 때 재빨리 팔아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심한 경우엔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조율 같은 단어는 옛날에 음악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고요. 그게 아니면 제국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제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인문 환경, 인구라든지 하는 그런 인문 환경과 지정학적 조건 자체가 우리는 제국이 될 수 없는 우리는 천상 왕국입니다. 우리는 조율하지 못해요. 우리는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율이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되죠. 현실은 생존적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바꿔야 질문이 살아납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마당에서 한국은 언제 죽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지금은 줄서기의 시대가 아니죠. 줄서기가 끝난 시대입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 손목을 잡아 끌지, 누가 우리를 자기 줄로 데려가는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의도된, 납치돼서 갇혀있는 피랍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수출 국가인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공장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모두 지금은 우리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이제 어디 가서 양다리도 못합니다. 양다리 외교란 말은 이제 어디 가면 뺨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덜 잃고 더 뜯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교가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국 사회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IMF 이후에 우리가 20년 동안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면 무슨 점심시간 회식 메뉴 짤 때 하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지금은 우리 고기 먹을래요? 비건은 샐러드 드세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중이 전쟁 중이고 식당 전체가 불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발을 뻗어야 불에 타 죽지 않을 거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한국의 생존 전략은 이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기억력 좋은 친구도 아니고 의리 있는 친구도 아니고요. 쓸모 있는 친구, 편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기다릴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바로 그 쓸모를 가진 친구가 되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지는 쪽이 어차피 항복할 거 최대한 저항하다가 항복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잘할수록 그리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오래 끌수록 항복 협상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줄서기 문제라기보다는 거시적으로는 기다릴 줄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한독수 권한대행이 자기가 권한대행 자리에 있을 때 재빨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미국과 경제 협상을 하고 지금 미국 측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 싶고요. 다시 본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거는 줄서기 문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를 친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진보 진영 특유의 감수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는 딴지일보 출신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아직도 정치적인 감수성이 80년대에 머무르고 계신 전통적인 진보 진영 일원들 계세요. 그때 80년대에 한국의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느냐. 두 번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때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였고요. 한국은 중진국이었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한국은 열강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빨을 드러내고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감시하고 있는데 1980년대의 감수성으로 두 제국을 바라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친미냐, 반미냐, 이걸로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외교의 80% 이상이 오직 미국인 상황에서 반미적인 태도는 충분히 진보적일 수 있었고요. 충분히 민족적일 수 있었고 자주적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제국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껏
열강이 됐는데 중진국 시절의 감성으로 외교하다가 만약에 열강 자리를 빼앗기면 지금 국민들,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1000년 동안 후손들한테 욕먹을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한겨레 신문의 선량함과 도덕성에 대한 의지는 10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겨레에서 며칠 전에 중국의 서해 한가운데에 구조물을 세운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걸 보고 팩트 체크한다면서 찬물을 막 끼얹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이 혐중 감정, 중국 혐오하는 거 그거 극우주의, 우경화된 거라고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정말 걱정돼요. 혐오 자체는 나쁜 거 맞아요. 혐오하면 안 되죠. 그러나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그 나쁜 거라도 그 나쁜 것을 발현시키는 대중적 감정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보면 국민들은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이미 느끼고 있고요. 그 느낌 자체는 매우 건전하고 상식적인 감각이에요. 그 감각에서 혐중 감정과 같은 나쁜 것도 나오는 거지, 이 감각의 토대 자체는 맞는 거예요. 이거 시대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진보 진영의 유명 인사들,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국민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미국 막장이죠. 왜 그럴까요? 제국은요 1등 제국일 때 참 매너가 있습니다. 원래 제국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지배하는 세계가 질서 있고 평화로워야 제국 자신에게도 좋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한. 그래서 옛날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전성기에 굉장히 문명적이고 매너 있었어요. 외국 상인이 로마인과 거래를 할 때는 바로 로마 제국 자신을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보장해 줬어요. 미국은 트럼프 이전까지 어쨌거나 세계에서 가장 매너 있는 제국이었죠. 중동과 중남미에 나쁜 짓 사실은 참 많이 했죠.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나마 우리는 선량함과 정의의 편이라고 하는 척이라도 했죠. 제국은 원래 위선적인데요. 제국이 위선적인 게 모두에게도 좋은 거예요. 착한 척조차도 하지 않을 때 세계는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1등 제국이 아닐 때, 그리고 다른 제국과 경쟁할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나요. 과거에 명나라가 초창기 때 조선에 매너 없이 깡패짓을 한 이유는요, 아직 원나라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원나라와 싸우던 중이었기 때문에 일진짓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더 아플 거야. 쟤한테 맞는 것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부상할 때 이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그들 나름도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남한산성에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커다란 굴욕입니까? 3개 구구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에 굴욕을 강요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그때 청나라가 1등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작 청나라가 중국의 농경문화와 동아시아 유목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세계 제국이 되고 나자 갑자기 청나라는 조선에 매우 매너 있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사신단을 보냈는데요. 조선 사신단을 맘렬하게 소개했어요. 조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뒤로 이탈리아, 그 뒤로 프랑스 사신단이 섰고요. 일본은 그 뒤에 섰어요.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제국은 매너를 발휘할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동맹국들에게 협박을 하고 외교적, 경제적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하고 겁박하고 내 편 안 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 그만큼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한국의 외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한국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은 원교 근공입니다.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수천 년 동안 동서고금의 물리법칙처럼 통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은 가까이, 친구는 멀리. 왜냐하면 친구는 멀리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멀리서도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우리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혈맹 중에 혈맹은 이스라엘이에요. 각각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얽힌 게 없어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정말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미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국군이 꺾였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국은 무너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로마 제국은 국군이 꺾이고 나서도요 200년을 더 존속했습니다. 과거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페르시아의 전신이자 후신인 파르티아. 파르티아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방언이에요. 이 파르티아 제국 옆에 딱 붙어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파르티아와 가까웠어요. 한국과 중국 같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메니아는 끝까지 파르티아의 적국인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과 혈맹이었어요. 만약에 아르메니아가
로마 대신 파르티아를 선택했으면 금방 흡수돼서 멸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로마를 선택한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 남아있나요? 없죠. 파르티아 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아르메니아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아르메니아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옳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미국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한반도 왕조는요, 언제나 중국이 분열될 때 커지고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 위축됐어요. 통일 중국은 언제나 주변의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반도를 공략하려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삼국시대, 중국의 5호 16국 시대 문화, 국력 수준을 크게 키워냈어요. 바로 그 시기가 우리 정체성의 거의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렇지만 통일 중국이었던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56국 시대가 끝나고 다시 통일된 중국은 먼저 수나라로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수당 시대에 중국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또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0국 시대가 되어서야 중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진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후계 국가인 고려를 세우고 사만을 통일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해지는 이유도 세계가 5호 16국 시대나 5대 10국 시대처럼 고립주의가 유행하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분열과 우경화의 시대지 않습니까? 5호 16국 시대로 전 세계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핵보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분명히 냉전과 소련 붕괴 이후 30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일극 체제, 이 두 시대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조건이 됐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미국 아니었으면, 미국 덕 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국 덕을 받아 마땅했던 나라들은 수십 개 국가가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 먹고 살 조건 만들어줬죠. 동시에 한국이 다루기 힘든 국가로 커지는 것도 막아왔어요. 미국은 결코 한국을 지금 수준으로 키워줄 생각이 원래 없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한국을 어디까지나 경공업 위주의 산업만 가능한 중진국 정도를 한국의 한계라고 보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우리가 거부했죠. 그 틀을 깬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고요. 우리는 미국의 생각보다 처음부터 야심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미국은 한국이 결코 핵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눌러왔어요. 미국이 동맹국 대상으로 핵을 억제해 왔는데 한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거의 꾹꾹 짓밟듯이 우리의 핵보유 가능성을 눌러왔단 말이에요. 미국은 과거에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박정희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바로 박정희는 한국의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진보 진영이 중국을 어쩐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웃기지만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성조기 들고 미국 외치는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게 또 다른 기회는 중국이 분열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남북조 시대가 비교적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중국의 남북조 시대는 총 3개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위진 남북조 시대, 두 번째는 송나라와 거란이 대치하고 있었던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이어진 송과 여진족의 금나라가 대치하고 있었던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우리 삼국시대의 문화 국력이 절정이었고 그 다음에 송과 거란, 송과 여진의 남북조 시대에는 이때 고려는 동아시아의 균형자 노릇을 하면서 슈퍼 을지를 했어요. 어디에 힘 실어줄까? 우리는 제국이 못 되는 왕국이었지만 왕국 중에서는 정말 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슈퍼 을 왕국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우리가 성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근대의 중국의 사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세계 정세와 비슷하죠. 지금 세계는 5호 16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이 사실상 남북조의 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의 기술과 지금의 유통망, 지금의 통신망, 지금 세계 각지에 대한 실질적인 거리를 생각을 하면 조선시대에 베이징 북경 가는 것보다 뉴욕 가는 게 지금 더 빠르고 간편한 시대가 됐잖아요. 즉 지금은 과거 한반도 왕조에 있어서 중국의 남북조 시대처럼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남조와 미국이라고 하는 북조가 지금 대치 중인 걸 넘어서 지금 거의 두 나라가 적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기도 쉽고 슈퍼 을이 되어서 제대로 된 열강이 되는 거죠. 왕국이지만 가장 인정받는 왕국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운명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둘 사이 적당한 어딘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없어요.
우리는 아주 큰일 나거나 아주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뭐 아니면 도의 도박판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주요 국가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박판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뭐 아니면 도의 간극이, 그 갭이 가장 큰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교, 안보,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가 비로소 다시 왔다, 우리 역사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고립의 시대고 분열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투석전을 하고 점점 한 국가 내에서도 증오가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다 우경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할 여유가 없는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북미 중러일이라고 하는 정말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어깨를 맞대고 있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남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증오가 제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부끄럽지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아우, 창피하네요. 예, 감사합니다.